이건 진짜 소름이다. 일론 머스크의 천재적인 법적 방패, 전략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T3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또 한 건 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규모로요. 스페이스X가 xAI를 인수했다는 소식 다들 들으셨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거래의 구조를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로이터 통신이 이번 거래에 정통한 내부 관계자들한테 들은 얘기를 보도했는데 내용이 정말 흥미진진해요. 일단 기본적인 배경부터 설명드릴게요. 스페이스X는 로켓 만드는 회사잖아요. 펠컨구 스타쉽 이런 거 다 만드는 곳이고 xAI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만든 AI 회사죠. 이 두 회사가 합쳐졌다는 소식 자체만으로도 업계가 발칵 뒤집혔는데 거래 구조를 뜯어보니까 정말 놀라운 전략이 숨어 있더라고요. 이 보도는 2026년 2월 6일에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7시간 전이죠. 사이먼 알바레즈라는 기자가 처음 기사를 썼고요. 내용인즉슨 스페이스X가 xAI를 인수하면서 정말 똑똑한 방법으로 법적 책임이랑 빚을 완전히 차단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법적 책임이랑 빚이 뭐가 문제냐고요? 생각해보세요. xAI는 AI 스타트업이잖아요. 스타트업들이 성장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투자도 받고 빚도 지고 그러는 건데 xAI가 진 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최소 120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생각만 해도 어지러운 금액이죠. 근데 이게 어디서 온 빚이냐면요. X라는 회사에서 물려받은 거래요. X가 뭐냐고요? 전에 트위터였던 그 회사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하면서 엄청난 돈을 빌렸고 그게 결국 X로 이어졌고 또 그 빚이 xAI한테까지 넘어온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xAI가 설립된 이후로 추가로 빌린 돈이 수십억 달러 더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공개 안 됐지만 업계 추정으로는 엄청난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보통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인수한 회사가 인수당한 회사의 빚까지 떠안게 되죠. 법적 책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스페이스X는 이걸 완전히 피했어요. 어떻게요? 바로 삼각합병이라는 구조를 썼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트라이앵귤러 머저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회사를 완전히 하나로 합치는 게 아니라 xAI를 스페이스X의 완전 자회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xAI의 주인은 맞지만 두 회사는 법적으로 분리된 상태로 유지되는 거죠. 이게 왜 대단하냐고요? xAI의 모든 계약, 모든 법적 의무, 모든 빚이 xAI라는 회사 안에만 갇혀 있게 되거든요. 스페이스X의 대차대조표, 그러니까 재무제표에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완벽한 방화벽이 생긴 셈이죠.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채권자들한테도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 보통 회사가 주인이 바뀌면 체인지 오브 컨트롤 조항이라는 게 발동돼요. 이게 뭐냐면 회사 지배권이 바뀌면 빚을 당장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거든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새 주인이 믿을 만한지 모르니까 당연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는 건데요. 그런데 이번 거래는 이 조항도 발동시키지 않게 설계됐어요. 왜냐하면 xAI가 스페이스X에 완전히 흡수된 게 아니라 자회사로 남아있으니까 법적으로 보면 xAI의 지배구조가 바뀐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xAI라는 법인이 존재하고 그 법인이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휴스 허버드 앤 리드라는 로펌에 있는 게리 사이먼이라는 변호사가 이 부분을 정말 깔끔하게 설명했어요. 인수 대상 회사가 인수자의 자회사로 남게 되는 구조에서는 대상 회사의 기존 부채가 반드시 모회사의 부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라고요. 진짜 법률 전문가답게 정확하게 짚어주더라고요. 그리고 크레딧 사이츠라는 곳의 선임 애널리스트인 매트 우드러프도 한마디 보탰어요. 이 사람 말이 설령 스페이스X가 허용된 보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도 이번 합병 구조 자체가 애매한 부분을 완전히 없앴다는 거예요. 허용된 보유자가 뭐냐고요? xAI의 부채 계약서를 보면 특정 투자자나 그 계열사는 지배권을 가져도 괜찮다고 정의되어 있어요. 그 정의에 따르면 주요 투자자랑 그 계열사가 포함되는데 당연히 일론 머스크가 주요 투자자잖아요. 그럼 스페이스X도 머스크의 계열사니까 허용된 보유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죠. 매트 우드러프는 허용된 보유자 정의에는 주요 투자자와 그 계열사가 포함되는데 그게 당연히 머스크입니다. 그렇다면 스페이스X도 계열사로 취급될 테니 지배권 변경이 필요하지 않겠죠?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덧붙이길 이렇게 구조화된 상황에서 채무불이행이 발동될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대단하죠? 그런데 거래 규모를 들어보면 더 놀랍니다. xAI의 기업 가치는 2,500억 달러로 평가됐어요. 우리 돈으로
계산하기도 무섭네요. 그리고 스페이스X의 가치는 1조 달러예요. 1조요.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거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스페이스X가 올해 예정하고 있는 기업 공개, 그러니까 IPO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고 해요. 보통 이런 대형 인수합병을 하면 재무 정리하고 규제 승인받고 하느라 몇 년씩 걸리는데 이번 거래는 구조가 워낙 깔끔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스페이스X 측에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어요. 기사가 나간 시점 기준으로 아무 코멘트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뭐 일론 머스크 스타일을 생각해보면 딱히 놀랍지도 않죠. 그 사람은 원래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트위터에, 아니 X에 글 한 줄 올리는 걸로 대신하는 스타일이니까요. 자, 그럼 이 거래가 왜 이렇게 설계됐는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일단 스페이스X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선택이에요. XAI의 기술력은 갖고 싶은데 120억 달러가 넘는 빚까지 떠안고 싶진 않았겠죠? 게다가 AI 업계는 아직 불확실성이 많잖아요? 규제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법적 분쟁도 언제 터질지 모르고요. 실제로 AI 업계는 지금 저작권 소송 개인정보 보호 이슈 규제 논란 등으로 진짜 난리예요. 오픈 AI도 소송 여러 건 당하고 있고 다른 AI 회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XAI를 완전히 흡수했다가는 나중에 XAI가 소송당하거나 규제 걸리면 스페이스X까지 같이 곤란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자회사 구조로 유지하면요? XAI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스페이스X는 안전해요. 법적으로 별개의 법인이니까요. 물론 평판상으로는 좀 영향받을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있죠. 반대로 XAI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어요. 스페이스X라는 든든한 모회사가 생긴 셈이니까요. 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기술 협력도 할 수 있고 스페이스X의 방대한 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스페이스X는 위성 사업도 하잖아요. 스타링크 같은 거요. 그런 데이터를 AI 훈련에 쓸 수 있다면 정말 엄청난 시너지가 날 거예요. 그리고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크게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XAI가 이제 스페이스X 산하에 들어갔으니 재정적으로 더 안정적이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직접적으로 스페이스X가 빚을 보증하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는 훨씬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생긴 셈이니까요.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이런 삼각 합병 구조가 사실 신기술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 인수합병 업계에서는 꽤 자주 쓰이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규모로 그리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활용한 사례는 정말 드물어요. 특히 1조 달러짜리 회사가 2,500억 달러짜리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런 구조를 쓴 건 업계에서도 화제예요. 사실 일론 머스크는 이런 복잡한 기업 구조를 활용하는데 정말 천재적이에요. 테슬라, 스페이스X, 뉴럴링크, 보링 컴퍼니, 그리고 이제 XAI까지. 이 모든 회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법적으로는 독립적이거든요. 필요할 때는 협력하고 위험할 때는 분리되는 구조죠. 예를 들어볼게요.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잖아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XAI가 활용할 수도 있어요. XAI는 스페이스X의 위성 데이터를 쓸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 XAI가 법적 문제에 휘말리면 테슬라랑 스페이스X는 안전해요. 각자 별개 회사니까요. 물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너무 편법 아니냐, 책임을 회피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게 완전히 합법적이라고 입을 모아요. 미국 회사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기업 구조라는 거죠. 게리 사이먼 변호사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인수 대상이 자회사로 남는 구조에서는 대상의 부채가 반드시 모회사 부채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건 법적으로 명백한 원칙이에요. 자회사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자회사의 빚은 자회사 것이지 모회사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예외는 있어요. 만약 모회사가 자회사의 채무를 보증했다거나 아니면 자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법인격을 남용했다면 모회사도 책임질 수 있죠. 이걸 법률 용어로 법인격 부인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번 경우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정식으로 자회사 구조를 만들고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거니까요. 매트 우드러프 애널리스트가 채무불이행이 발동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에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설계된 구조라서 채권자들이 뭐라고 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럼 숫자를 좀 더 자세히 볼까요? XAI가 진 빚이 최소 120억 달러라고 했는데 여기서 최소라는 말이 중요해요. 정확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X로부터 물려받은 빚이 최소 120억 달러이고 그 이후에 XAI가 독자적으로 조달한 자금이 수십억 달러 더 있다고 해요. AI 개발은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서버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데이터 수집 비용, 인건비, 연구 개발비 등등 오픈 AI도 한 해에 수십억 달러씩 쓴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XAI도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빚을 스페이스X가 떠안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보통 2,500억 달러짜리 회사를 인수하면 그 회사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넘겨받는 게 상식이에요. 근데 이번엔 자산과 기술력은 가져가면서 부채는 분리시킨 거예요. 물론 스페이스X 입장에서는 xAI에 투자를 계속해야겠죠. 자회사니까요. 근데 그건 스페이스X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얼마를 투자할지 언제 투자할지 스페이스X가 결정하는 거죠. 반면에 만약 xAI의 빚을 직접 떠안았다면 당장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잖아요. 여기서 체인지 오브 컨트롤 조항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보통 회사가 큰 빚을 지고 있을 때 채권자들은 계약서에 이런 조항을 넣어요. 만약 이 회사의 지배권이 바뀌면 우리가 돈을 당장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돈을 빌려준 회사가 누가 운영하는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만약 믿을 만한 경영진이 운영하는 회사에 돈을 빌려줬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인수해버리면 불안하잖아요. 새 주인이 회사를 망칠 수도 있고 자산을 빼돌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체인지 오브 컨트롤 조항을 넣어두는 건데 이게 발동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곤란해져요. 당장 수백억, 수천억을 갚아야 하는데 그럴 현금이 없으면 파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 스페이스X xAI 거래는 이 조항을 완벽하게 피했어요. 법적으로 보면 xAI의 지배권이 바뀐 게 아니라 그냥 xAI의 주주가 바뀐 거거든요. xAI라는 법인은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같은 빚을 지고 있고 여전히 같은 계약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단지 주인이 개인 투자자들에서 스페이스X로 바뀐 것뿐이죠. 매트 우드러프가 허용된 보유자 얘기를 한 것도 바로 이 맥락이에요. 설령 이게 지배권 변경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해도 계약서에 정의된 허용된 보유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허용된 보유자 조항은 똑똑한 회사들이 미리 넣어두는 안전장치예요. 우리 회사의 주요 투자자나 그 관련 회사가 지배권을 가져가는 건 괜찮아요? 라고 미리 정해두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구조조정하거나 전략적 결정을 할 때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이번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xAI의 주요 투자자였고 스페이스X도 머스크의 회사니까 허용된 보유자 정의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스페이스X IPO 얘기를 해볼까요? 스페이스X는 올해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일반 투자자들도 스페이스X 주식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보통 IPO 전에는 회사가 정말 깔끔한 상태여야 해요. 재무제표도 투명해야 하고 법적 문제도 없어야 하고 미래 전망도 명확해야 하죠. 그런데 만약 스페이스X가 xAI를 완전히 흡수했다면 어땠을까요? 재무제표에 xAI의 빚이 다 올라가야 했을 거예요. 120억 달러 이상의 부채가 갑자기 생기는 거죠. 그럼 투자자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회사 빚이 갑자기 왜 이렇게 늘었지?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게다가 AI 사업은 아직 수익성이 불확실하잖아요. 오픈 AI도 아직 적자라고 알려져 있고요. xAI도 비슷할 거예요. 그럼 스페이스X의 IPO 밸류에이션이 낮아질 수도 있죠. 하지만 자회사 구조로 유지하면 스페이스X의 재무제표는 깔끔하게 유지돼요. xAI는 자회사로 표기되지만 xAI의 부채가 스페이스X의 직접적인 부채로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물론 주석에는 설명이 들어가겠지만 대차대조표상의 숫자는 훨씬 좋아 보이죠. 그래서 로이터 보도에서도 이 거래가 올해 예정된 스페이스X IPO를 지연시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 거예요. 오히려 IPO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최첨단 AI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어필할 수 있으니까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스페이스X가 로켓 사업도 하고 AI 사업도 한다는 건 매력적이에요. 다각화된 포트폴리오죠. 근데 동시에 AI 쪽 빚은 분리되어 있어서 안전합니다 라고 하면 더 좋겠죠. 기업 가치 얘기도 좀 더 해볼게요. xAI가 2,500억 달러로 평가됐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회사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말이죠. 근데 AI 업계는 지금 정말 과열되어 있어요. 오픈 AI의 가치도 수백억 달러고 엔스로픽도 비슷하고요. 스페이스X가 1조 달러라는 것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스페이스X는 실제로 로켓을 쏘아 올리고 있고 스타링크로 위성 인터넷 사업도 하고 있고 나사랑 계약도 맺고 있잖아요. 실제 매출과 수익이 나오는 회사예요. 이 두 회사가 합쳐지면 이론상 1조 2,500억 달러짜리 거대 기업이 탄생하는 건데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자회사 구조니까 각자의 가치가 별도로 평가되는 거죠. 스페이스X가 공식 코멘트를 안 낸 것도 흥미로워요. 보통 이런 대형 거래가 발표되면 회사에서 보도자료도 내고 경영진이 인터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번엔 완전히 조용해요. 이게 일론 머스크의 스타일이긴 해요. 그 사람은 전통적인 기업 PR 방식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대신 X에 짧은 글 하나 올리는 걸로 대신하곤 하죠.
근데 이번엔 그것조차 없어요. 아마 법률팀이 조용히 하라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머스크 본인이 굳이 떠들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로이터의 보도를 믿는다면 이 정보는 거래에 정통한 내부 관계자들한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나 xAI 내부 사람들 아니면 이 거래를 자문한 변호사나 회계사들한테서 정보가 흘러나온 거죠. 사이먼 알바레즈라는 기자가 이 기사를 썼는데요. 이 사람은 테슬라나 스페이스X 관련 기사를 많이 써왔어요. 그 분야 전문 기자죠. 그래서 업계 내부 소식통이 많을 거예요. 이제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봐볼게요. 일론 머스크의 회사 제국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테슬라는 전기차와 에너지 사업을 하고 스페이스X는 우주 사업을 하고 뉴럴링크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보링컴퍼니는 터널을 파고 xAI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X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죠. 이 모든 회사들이 어떻게든 연결될 수 있어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데이터를 xAI가 쓸 수 있고 스페이스X의 위성 데이터도 xAI가 활용할 수 있고 뉴럴링크의 뇌과학 연구도 AI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근데 법적으로는 전부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회사가 문제 생겨도 다른 회사들은 안전하죠. 정말 똑똑한 구조예요.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정리하자면요. 스페이스X가 xAI를 인수했는데 삼각합병이라는 구조를 써서 xAI의 120억 달러 이상 되는 빚이랑 법적 책임을 완전히 차단했다는 거예요. 채무불이행 조항도 발동 안 시키고 올해 예정된 IPO에도 지장 없고 정말 완벽한 거래 구조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법률 전문가들도 이 구조가 완전히 합법적이고 잘 설계됐다고 인정했고요. 2,500억 달러짜리 AI 회사를 1조 달러짜리 로켓 회사가 인수하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한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T3의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세요. 이번 거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